네, 안녕하세요. 네. 지적법은 그래도 좀 할만하죠. 그런데 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할만해야죠. 근데 지적법도 이제 오늘 하고 또 내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했을 때 좀 편하다는 의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적법과 관련돼서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라고 했을 때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에서 이제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주의, 그리고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 양입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구체적으로 토지에 등록을 할 때 그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에서 뭐 신규 등록, 그리고 분할, 합병,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등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이 OX 이제 유인물 이제 복습 자료로 이게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문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자, 하나부터 보면, 1번부터 보면은요, 여기 있는 지문들만 잘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1, 2월 강의에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이렇게 모든 토지, 소재까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걸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요. 자, 양입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300이 아니라 330이 딱 100평이라는 거죠.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것이죠. 이런 것도 또 시험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4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 또는 의자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줄 표시로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로 읽는다는 거죠. 의로 읽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다 틀렸네요. 자, 5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부여 지역별로, 이런 데는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됩니다. 지번부여 지역별로. 지번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차례대로 북동에서 남서로 수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기본법이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틀렸죠. 자, 6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이제 지번부여 방법인데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7번 보시면은 등록 전환, 우리가 등록 전환 안 했지만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등록 전환은 우리가 토지에 이동할 때 우리가 그 4장에서 다룰 거예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똑같기 때문에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는 경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6번, 7번은. 자, 8번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번의 그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으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번, 부번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과연 본번을 부여한다는 거냐, 부번을 부여한다는 것이냐, 이것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 그러니까 본번이니까 바로 틀린 것이죠. 자, 9번은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선순위 본번을 부여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맞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다시 기억나죠. 우리 처음 할 때는 전혀 새로운 것이지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제 55페이지. 또 뒤에가 있었네요. 예.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자, 10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 자, 지번 변경이에요. 자, 지번 변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번 변경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나아가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 기관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광역시 특별시는 아니지만은 그 시 안에 구를 두고 있는 시가 있어요. 수원시, 성남시 뭐 이런 게 되겠죠. 천안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안에 구가 있잖아요. 이런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구만 자치구로서 우리가 선거하는 사람들이고, 수원시 안에 있는 구라든지 뭐 천안시 안에 있는 구들은요, 이것은 자치구는 아닙니다. 구청장 따로 뽑질 않아요. 그러나 자치구는 아닌 구를 두고 있으면은요, 이런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하고요. 이럴 때도 지적소관청은요, 자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 기관으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시장도 되겠죠. 대도시시장도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니까 상급 기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심화강의 시간에 3, 4월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치구 구청장만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건축물 대장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이제 등기법 들어가면, 그럼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동법에서 다루시게 될 텐데, 거기 건축물 대장은요, 지방자치 사무예요. 그런데 지적 공부는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사무예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사무였을 때는요, 지방자치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치구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 사무를 대신 행하는 행정청으로서의 구청장 역할을 할 때는요,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상관없이 구청장은 다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처리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떤 사무마다요, 국가 사무가 있고 자치단체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용어가 좀 달라져요. 네, 여기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 지적 공부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때 지적소관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는 자치단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이든 자치구 아닌 구청장이든 모두 지적소관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목을 보죠. 이제 지번 다음에 이제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토지의 용도, 즉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용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양입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두 가지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겠죠. 주된 용도. 그래서 주된 용도에 의해서 토지를 분류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목의 역할은요,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그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지목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라는 거, 이게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이것은 과세 기준이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해하시면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지목을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목을 설정하다 보면 토지의 용도는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면은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지면은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이냐 봤더니 총 한 27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27가지 지목을 설정한 다음에요. 그런데 이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총 지목의 숫자는 우리 법에서는 이제 28가지의 지목을 두고 있습니다. 28가지. 자, 그러면 지목에 관한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5페이지 지목의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주된 용도.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주된 용도. 우리가 용어의 정의 부분을 제1장에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용어의 정의가. 자,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가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단어고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목에는. 자, 그러면 지목의 유형,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용도에 따라서 설정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취하고 있다. 주된 용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그러면 이런 지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지목 법정주의, 법정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지목은 우리 법에서 이 28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28가지 중에 하나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에 정해놓은 지목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도 지적소관청이 정하게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정할 때는 28가지 중에서 하나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은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에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지목만 28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제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만약에 하나의 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 주된 용도 하나로 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3번에 있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로만 정한다. 2가지 이상으로 사용됐을 때는. 그런데 이제 4번은요, 이제 등록 선후의 원칙인데, 요건 좀 설명을 보죠. 우리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제방을 쌓습니다. 토지,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바닷물보다 낮다 보면 여기서 제방을 이렇게 쌓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목은 제방이 돼요, 제방에. 근데 제방은 해면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해수, 그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돼 있겠죠. 그럼 제방을 이렇게 쭉 쌓아놓은 다음에 이 제방이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있다가 도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가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는요,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면서 도로로도 사용되고 있죠. 2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된 용도인지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로 자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제방을 위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제방이 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다 보니까 이것이 주종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양입이라는 것은 목장 용지를 위해서 유지가 존재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종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주된 목적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2가지 이상 용도가 사용됐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주종 관계가 이렇게 없을 경우에요. 2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지목을 설정하느냐. 지목은 하나밖에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먼저 제방으로 등록됐잖아요. 먼저 제방으로 등록되고 그 다음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제방으로 계속 지목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으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도로로도 사용되고 있었을 때는 먼저 등록한 제방으로 그 지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 이 제방이 나중에 도로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제방에서 도로로 변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등록 선후의 원칙, 즉 먼저 등록된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2가지 이상으로 사용되는데 주종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것이 등록 선후의 원칙입니다.
그 얘가요 거기 있죠. 그래서 옆에 읽어보시면은 한 필지의 토지가요 도로, 제방, 수도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중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가 없다면, 경중을 정할 수 있으면 주된 용도로 정하면 되는데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등록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등록된 지목이 유지가 된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등록 선의 원칙이고, 그리고 5번의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여기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과수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과수원이 있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가진 토지예요. 근데 이 일대가 개발을 해가지고요. 전부 다 밀어버린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짓기라고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이 과수원이고 옆에는 밭이고 그러면 다 밀어버렸겠죠. 다 밀어서요. 형질공사가 끝났습니다. 형질공사. 다 밀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형질공사가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형질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 일대 이런 토지들을 우리는 나대지라고 하는 거죠.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토지들. 나대지예요. 그리고 이 나대지에 이제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니까 좀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자, 아파트가 있는 토지에 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가 되겠죠. 대지가 되는 거죠. 대. 그러면은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인 상태. 이때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과수류이 있으니까 여기는 과수원이 될 것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대지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잡종지.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 잡종지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다시 또 뒤로 또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방 또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잡종지로 설정을 하지 않고요.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형질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지목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 과수원을 밀어버리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설 땅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로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지는 아직 학교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학교용지. 과수류는 없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지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지는 이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부터 지목이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지목은 대가 된다는 거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준공된 토지. 요거요. 공사 준공.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형질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대가 되겠죠. 택지를 만들려고 준공을 했으니까. 학교용지를 만들려고 준공을 했으면은 이것은 학교용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용지.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은요. 어떠한 지목이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6번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것은 이제 가끔씩 지목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것은 과세 기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과세가 되죠. 그러면 승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가 있고요. 과세 기준이 틀리겠죠.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근데 원래 승용차입니다. 자, 승용차 해가지고 승용차로 과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용차를 원래 승용차인데 한 달간은요, 이걸 화물을 싣고 다녔어요. 승용차에다가 화물. 잠시 화물 싣고 다녔다고 해서 이 한 달간은 그러면 화물차로 과세되는 거 아니죠. 그냥 승용차로 계속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서요.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사용이 되는데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어차피 다시 돌아오니까 이것을 영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그러니까 일시적, 임시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단순히 잠시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바뀌어야 지목을 변경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그러니까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변경했다. 다시 또 돌아오면 다시 변경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4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지목을 설정하는데 4번에서 그러면 28가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 지목의 종류,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매년 시험이 나옵니다. 매년. 한 해도 거르질 않아요. 때로는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2문제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지적법 자체는요. 12문제를 내는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곳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매년 나온다. 자, 그러면 28가지 지목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겠죠. 지목 처음 보시면 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28가지의 용어들을 이제 익숙하게만 하세요.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보통 뭐 우리가 지적하고 등기가 있으면 등기는 이해, 지적은 암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 이해고 지적도 이해예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면은요.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되도록 암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28가지도요.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골라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할 사항은 딱 2가지만 암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면은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은 이해돼 있으니까 몇 번 읽다 보면은 다 이제 암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된 내용은 시험 문제 보는 순간 탁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지목에 관한 그 개념이 있고 그 박스 안에는요 여러 가지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 박스는 읽질 않고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읽어보실 수도 있고 다음에 3, 4월에 읽기로 하고 기본적인 이제 지목의 내용들만 읽습니다. 자, 그러면 1 보시면요 전이 있고요. 2 보시면 답이 있고 밑에 동그라미 3 보시면 과수원이 있어요. 자, 이 3가지를 구별하는 것은요. 이것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3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다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재배. 식물을 재배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재배라는 말이 없으면은 전답 과수원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구별합니다. 그 식물이 과수류였을 때요. 과수류. 과수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수원으로 하고요. 과수원으로 하고 식물이. 근데 식물이 일단 과수류가 아니다 그러면은 전 아니면은 답입니다. 그런데 과수류가 아닌 식물을요. 키울 때 물 속에서 키운다.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답이에요. 물속. 이 답자는 논답자를 의미합니다. 변은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답.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전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죠. 자, 전은요. 물 밖에서 키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물 밖에서 키워도 물은 주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물 속에서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원예작물, 그다음에 과수류는 제외되겠죠. 과수류는 과수원이 되니까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종류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고 등,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 식물을 주로 재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앞에 있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에다가 줄 그으시면서 물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 밖.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면 이것은 전이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식용을 위한 죽순 재배, 재배 들어가죠. 죽순은 물 밖에서 키우죠. 과수류 아니죠. 전. 재배라는 말이 단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보시면 답 보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여기다가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 물 속이라고 쓰면 되겠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해서 물 속에서 자라죠. 연, 미나리, 왕골 다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식물들을 재배. 그러면은 답. 재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물속.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목들도. 그다음 3은요. 과수원이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 과수류죠. 과수류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되겠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속시설물들은요, 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그 목적, 주된 목적에 다 편입돼서 지목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를 따면은, 과일 따면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저장고는 이 과일만을 담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요. 부속시설물은 과수원. 다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에서 다만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시는 겁니다.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자,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라고 했죠. 그 자체가 항상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과수원 안에서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집 짓고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대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 짓고 살고 있는 곳은 대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합니다. 대. 자, 그리고 4번 오른쪽 하죠. 자, 목장용지는요, 보통 축사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토지는 목장용지를 한다. 그래서 먼저 니은 보시면 앞에 있는 법 조문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축사. 그러니까 뭐 돼지를 2,000두를 키운다. 닭을 10만 마리를 키운다. 이런 곳이죠. 축사부지는 목장용지. 가축 키우려면 또 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 기억 보시면 축사는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가 조성된 토지. 그 가축들 풀 먹이려고 초지 조성 토지. 여기다가 가축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장용지.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 이제 기타, 이와 접속. 접속이라는 말은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부속시설물 부지. 이것도 다만 동그라미 4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다만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 축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로 과세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가 된다. 그리고 5번 임야요. 임야는 별표를 이렇게 쳐놓으시고 특히 이것이 암기할 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은요, 당연히 이제 암기가 됩니다. 자, 임야는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산림, 그러니까 숲이죠. 그리고 원야는 벌판 이루고 있는 그 뒤에부터 외웁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가 있어요. 여기 수림지 그 숫자는요, 나무 숫자예요. 물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중림지,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그 다음에 암석지. 산에 보통 암석지들이 있죠.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건 다 임야예요. 그래서 3가지를 외워요. 일단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이 3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연상을 합니다. 암석이 깨지면은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돼서 흙이 돼서 이제 습지가 되고, 그리고 이게 날려서 이제 황무지가 된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왜 외우냐면은요, 황무지 이렇게 돼 있으면 왠지 잡종지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딱 이런 것들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하고요. 다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면은 뭐 대충 넘어갈 텐데 반드시 한 문제 나가서 2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임야 7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요, 몇 개만 빼가지고 이것은 뭐 습지는 무유지이다, 뭐 황무지는 잡종지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건 다 임야다라는 거죠. 외우셨죠? 대충.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연상을 해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 6번은 광천지요. 자, 광천지는요, 땅 속에서 그 액체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곳이 이제 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 약수, 그러니까 뭐 온천지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석유가 나는 곳,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그러니까 나는 곳, 용출되는 용출구와 나면은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예요.
다만 여기서도 다만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자, 용출되는 액체들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딴 데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로. 그래서 운송해가지고 한쪽에 저장을 하겠죠. 그럼 이 저장하는 곳이랄지 운송하는 곳은 땅에서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천지로 할 수가 없겠죠. 땅에서 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온수, 석유,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저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곳은 나눈 곳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광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할 것이냐? 전국에 이런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잡종지가 돼요. 이제 옆에다가 잡종지 쓰시면 되겠죠. 광천지가 아니라 이건 잡종지가 된다. 그리고 7염전이요. 28개까지 읽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읽죠. 자, 그래서 염전이요. 염전.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읽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목 27, 그러니까 외우십시오라고 넘어가 버리면 간단한데,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막 익혀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이해입니다. 이해예요. 그래서 특히 원래 말이 그렇게 느리지도 않는 사람이 지목할 때는 거의 래퍼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좀 천천히 읽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니까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염전이요. 염전은 소금 만드는 곳이 되겠죠. 자,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을 한다. 다만 이 다만이 또 이제 포인트예요. 자,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자, 공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를 푼다는 과정에서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예요. 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다. 그래서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이것은 공장용지로 봅니다. 이거 공장이잖아요. 공장 실제로. 공장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8번은 대인데요. 대는 인간을 위한 어떤 시설 부지들이에요. 인간이라고 쓰세요. 대 옆에다 인간. 이러면 이제 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뭐 상가 이런 게 되겠죠. 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다 인간을 위한 공간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위한 거예요.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뭐 정원이 있죠. 그리고 이와 비부속 시설물 부지는 대가 된다. 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이거는 다른 것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사람이 가서 밭에서 밭을 매요. 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용하지만은 뭐 공장을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장용지예요. 사람이 가지만.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지만은 이런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오로지 인간 그 자체를 위한 곳이다. 그러면은 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쓴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 니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 자, 공사가 준공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나대지로 있습니다. 지금 토지 공사만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나대지인 상태를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니까 여기서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대가 되겠죠.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걸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요. 9번. 이제 공장용지가 나옵니다. 그럼 공장용지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여기 포항제철 이렇게 있습니다. 포항제철. 공장용지가 되겠죠. 전체가. 그러면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공장이 너무 크다 보면 여기 의료시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병원 의료시설이 있으면은 이 의료시설은요. 공장 밖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에요. 여기 기숙사 있어요. 기숙사 있으면 여기도 이 공장 사람들만 여기 머물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이사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공장을 위한 거예요. 저 공장이 크다 보면은 여기 축구장 같은 거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요. 체육용지가 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체육용지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공장을 위한 다 부속 시설일 뿐이에요. 따라서 공장 안이란 말 나오면 다 공장용지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용지는 그냥 공장 안 옆에다 쓰세요. 공장. 이 공장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다 공장용지다. 공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자, 기억 보시면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
공장시설 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앞에 있는 법조문 알 필요 없고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여기서 또 공사 준공이죠. 나대지지만 이것은 공장 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장용지.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그리고 디귿은 이제 비부속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와 같은 구역이니까 공장 안이라는 거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기숙사, 뭐 체육, 뭐 이렇게 운동장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용지.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공장용지하고 비슷한 것이요. 9번에는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있으면 여기 교사가 있겠죠. 교실들이 쭉 있고요. 여기 체육관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 기숙사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여기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학생들만이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학교 안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이건 다 학교용지예요. 학교 안은 다 학교용지다. 학교라는 말이 있으면. 그래서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재예요. 자, 접속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학교 아니든지 학교랑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학교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지만은 실습지 해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실습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건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학교용지가 아니에요. 뭐 일반 상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의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거잖아요. 학교 밖에 있는 거니까 학교 안에 있을 때만 다 적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다 학교용지가 된다는 거죠. 밖에 있으면요. 그 용도를 다시 봅니다. 용도를 다시 결정하는 거죠. 무조건 학교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해서 다시 지목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은 주차장인데요. 자, 주차는 자동차 등의 주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주차라는 말,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곳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에 필요한 독립, 오로지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돼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건 뭐 주차만을 위한 곳이니까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이다. 다만 또 여기서 다만 나오죠. 항상 다만이 나오면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자, 기억 보시면 앞에 법조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뒷부분 보시면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 자, 노상주차장은요. 원래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요. 잠시 차들 안 다닐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뿐이에요. 차 많아지면 어차피 여기 또 도로가 되는 거죠. 원래 도로로 사용되던 것을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 노상주차장은 그냥 도로일 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있죠. 부설주차장. 자, 부설주차장은 여기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그래서 여기에 음식점 영업하는 곳이고 음식점 앞에 마당 같은 게 조금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 많을 때는 파라솔 피고 여기서 장사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 없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그럼 이런 곳을 우리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부설주차장은 전체가 원래 음식점 영업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곳이지 주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설주차장은 음식점이라면 대가 되는 거죠. 대. 음식점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적, 어떤 목적의 부설주차장이냐 해서요. 이 부설주차장은 원래 있던 지목에 편입돼 버립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제 주차 공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그래서 이 부지 인근에 여기다 인근이에요. 인근. 인근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죠. 여기는 차만 주차되는 것이죠.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차장이 되지만은 단순한 부설주차장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부지 인근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주차장이 돼요. 다시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주차장이 된다. 인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그래서 판매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주차 목적이 아니라 차들이 주차돼 있지만은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니까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핵심 어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주차장의 대표적인 것이요. 주차 타워 밑에 있는 부지라든지 저 박스 안에 첫 번째 줄 보시면 터미널 이런 게가 대표적인 주차장이 됩니다. 터미널은 다 주차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자, 12번 보시면 주유소 용지. 자, 주유소 용지는 기름 파는 곳이죠. 그래서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해서 기억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을 판매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판매. 석유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죠. 석유를 안 파는 곳이면 주유소가 아니죠. 거기는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재. 석유를 팔려면은 원유 저장소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저장 탱크.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저유소, 원유 저장소 등의 부지. 이런 것들도 다 주유소 용지가 되고요. 그런데 12번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있죠. 다만. 항상 다만은 동그라미예요. 자동차 선박, 기차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 공장이란 말에 숨어 있네요. 공장 안. 그럼 뭐가 돼요? 공장 용지.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 안이에요. 공장 안에서 공장 돌리기 위해서 급유합니다. 이런 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안이니까 공장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창고용지인데요. 창고용지도 자 개념 보시면요.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보관 저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독립에다 동그라미를 2개를 치십니다. 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곳은요. 과수원에도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고 집에도 창고가 있고 학교에도 창고가 있고 공장에도 창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창고가 있다고 해서 다 창고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창고들은 다른 시설을 위해서 존재한 부속 시설물일 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창고용지는요. 딱 창고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보통 우리가 물류 저장 센터들 이런 게 되겠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물류 저장 센터들이 있죠.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저장소 이렇게 했죠. 물류 센터들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이마트, 이마트로 가는 거죠. 물류 저장소 가면은 고속도로에서 크게 있잖아요. 지하에는 농산물, 1층에는 전자제품, 2층에는 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오로지 물건을 저장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이 되는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지가 창고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독립적으로 다른 걸 위한 창고가 아니라 그 창고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창고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고용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도로예요. 자 다음의 토지는 도로를 한다 해서 다 기억 보죠. 자 도로는요. 일반 공중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도로는요. 일반인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너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누구나 다닐 수 누구나 이렇게 쓰세요. 일반 공중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사람이 다니는 길, 차량 운행 차들이 다니는 길 이게 이제 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도로법 등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게 요것도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되죠. 자 고속도로가 있으면 여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게소에는 여기는 음식도 팔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팔고 합니다. 그러면 D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휴게소는요 오로지 고속도로 이용자만 이용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라면 사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휴게소는 오로지 도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봐요. 휴게소는. 따라서 이것은 도로로 편입을 합니다. 도로로 봐요.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휴게소들이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로변. 그럼 여기 휴게소는 도로 이용자만 여기서 라면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와서 라면을 사가죠. 담배도 사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됩니다. 일반 상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만 도로가 되는 것이지 국도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이건 대일 뿐이에요. 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밑에 조그마한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리을 보시면요. 두 필지상, 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두 필지상에 진입했을 때만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길을 가게 되면은요. 양쪽에 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필지상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로가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요. 도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 길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 소유자만 이용하는 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 도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로만 진입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만 해가지고 14번에서도 첫 번째 보시면은 도로를 한다 오른쪽에 다만 해가지고 있죠. 이것은 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가 1단지, 여기는 2단지, 여기는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여기는 도로예요. 그러면 이제 단지 수가 도로를 사이에 끼고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되어 있다. 1단지 안에요. 여러 동이 있겠죠. 여러 동이. 그럼 여기는 도로고 그러면 단지 안에 동마다 그 사이에 통로들이 있잖아요. 통로. 자, 이 통로들은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일 뿐인 것이죠. 통로들. 동과 동 사이에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런 통로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잖아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파트 안에 동마다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 이런 건 도로가 아니죠. 대지가 될 뿐인 거죠. 전체적으로 다. 이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단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를 끼고 들어가면은 3분이면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5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를 자꾸 이게 통로를 이용합니다. 통로를 이용하니까 이 단지 안에 있는 사람이 철조망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철조망 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자기 토지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일 뿐이에요.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대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나 공장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아파트 단지면은 대, 공장 단지면은 공장 용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철도 용지 15번 있는데 철도 용지는 철로가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철도가 매설되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죠. 철길 부지가 되겠죠. 자, 철길 부지와 관련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 역사. 자, 그러면 서울 역사라든지 여기 지나다 보면은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 기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합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부지도 철도 용지로 봅니다. 물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할 테니까 매점 같은 게 있을 뿐이에요. 매점을 위해서 대합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이용한 사람이 기다리라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철도 용지로 봅니다. 부속 시설일 뿐이에요. 밖에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 서가지고. 그러니까 대합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는 철도 용지다. 그리고 16번에 제방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곳들이 제방입니다. 그래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을 제방이라고 한다. 제방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17번, 18번은요.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요. 이 국어는 이제 도랑 같은 걸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하는데요. 하천과 국어는 모두 수로입니다. 수로. 물길이에요. 물길이긴 하는데 물길에는 크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이 있습니다. 인공수로와 자연수로가 있고요. 이 수로는 다시 대규모 수로가 있고 소규모 수로가 있습니다. 대규모일 수도 있고 소규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수로 중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같은 경우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무조건 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그러면 보통 도랑이죠. 이렇게 만듭니다.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소규모면 도랑, 큰 규모라고 하면은 보통 운하 이런 게 되겠죠. 이 강과 이 강을요 연결해서 파버렸어요. 그럼 이거 물길이 생겼을 텐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대규모죠. 국어예요. 그래서 인공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인공수로는 대규모, 소규모 불문하고 다 국어. 근데 자연적으로 만들었을 때요. 자연적인 이제 수로들이 있죠. 그럼 자연수로는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다시 나눕니다. 대규모면은 이건 하천이라고 해요. 근데 소규모면은 국어라고 합니다. 자, 대규모 자연수로에는요, 보통 강이 있겠죠. 강이 하천이 될 것이고, 소규모 자연수로 하면은요, 우리가 산에 같은 데 가면은 계곡들이 있죠. 계곡들은 크지 않잖아요. 소규모죠. 소규모 물길들. 계곡은 국어, 강은 하천. 자연수로들은. 그러나 인공수로는 모두 국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보시면 하천에서 자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리고 18번 국어 하면은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인공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인공 그 이외에도 및 자연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여기까지만 하면은 하천하고 동일하지만은 그 옆에 있죠. 소규모 수로 부지. 소규모. 그러니까 자연의 동그라미, 소규모 동그라미 하면 국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번은요. 유지인데요. 유지는 물을 담고 있는 토지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토지는 유지예요. 그래서 자, 19번 보시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이게 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도 기억하세요. 자, 연, 왕골 등이 자생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 왕골을요. 재배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일 뿐이니까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죠. 과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요 재배를 하면은 과수원이에요. 근데 산에 가면 밤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나무들은 산에서 자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 그러니까 재배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 셋 중에 하나가 되려면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재배란 말 없으면 다 재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우리가 보통 양식장이라고 하는데요. 양식장이 아니라 정식 명칭은 양어장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양식장 한 다음에 가위표를 치세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법은. 그래서 양어장이다. 자, 육상에 동그라미 치시고 인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조성된 수산성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하여 시설을 갖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식장으로 하는 부지들이 다 이제 양어장이 되겠죠. 그러나 양어장은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가 토지가 있으면은요,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광어 이런 것들. 그럼 여기 이 양식장은요,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육지에 있는, 육상에 있는 양어장만을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1번은 수도용지요. 수도용지는 그냥 수돗물이 이렇게 만들어서 운송되는 곳이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자, 수도용지는요, 송수하는 곳도 다 수도용지예요. 수돗물이 지나가는 곳도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수돗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번은 공원인데요.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 즉 뒤에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을 공원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요, 다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해가지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공원이 아니라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자, 묘지이지만 그것을 공원처럼 해놨다고 해서 이게 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묘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일 뿐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 그러면요, 도시 안에 있는 근린공원들, 어린이 대공원 이런 것들이 주로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말 붙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체육용지. 자, 체육용지는 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체육활동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체육활동을 하는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뭐 실내 체육관, 야구장. 여기까지는 뭐 쉽겠죠. 골프장도 체육용지, 스키장도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가 되면 세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승마장, 말 타는 곳이죠. 말 타본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제주도 가면 승마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체육용지가 되겠죠. 우리가 말 타는 곳이에요. 경륜장, 경륜장 우리가 자전거 타러 가는 거 아니죠. 도박하러 가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거 체육용지로 들어와 있어요. 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세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요.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이제 체육용지가 되는데 여기서도 다만이에요. 다만.
자,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의 미흡.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거예요. 자, 체육활동은 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상가 같은 데 보면은요. 여기에 한 5층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가 스쿼시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쿼시. 그러면 이건 정구장.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이건 체육용지라고 보지 않아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 꼭대기에는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근데 태권도 도장 이것도 체육용지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지하에 있는데 수영장이 조그맣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에 스쿼시장이랄지 체육도장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거 있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돼버리면 이 건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가 세금이 낮아져 버리겠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돈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상가 부지니까 상가 안에 뭐가 들어와 있든지 간에 이것은 다 대지가 돼버리는 거죠. 대가 됩니다. 과세와 연결된다는 걸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그리고 꼭대기층에 있는 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도 상가 안에 있는 이런 실내 수영장을 말합니다. 또 체육도장, 5층에는 태권도 도장, 이런 것들은 그냥 대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용지가 아니고, 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이요. 자, 우리가 요트나 카누는 강에서 타든지 계곡에서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과 계곡을 잠시 거기서 요트, 카누 탔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 하천이고 원래 국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천이고 국어일 뿐인 것이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산림 안의 야영장이라는 것은 지리산 국립공원 가다 보면 야영장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건 야영된다고 해서 체육용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잠시 야영하는 곳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밑에 24번 유원지 있는데요. 자,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이게 종합죠. 종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종합이라는 말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원지입니다. 가족이라고 써요, 가족. 가족들이 갈 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이건 유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하면 보죠. 자,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자, 단순히 수영장이라고만 돼 있으면요, 실내 체육관, 수영장,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영만 하러 가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영하러 갔다 옵니다. 이건 체육용지예요. 그런데 이 수영장이요,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일 뿐이에요. 대일 뿐인 것이고, 여기서 수영장은요,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온 가족이 놉니다. 에버랜드 같은 곳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원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모두 가서 놀 수 있는 곳은 유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선장, 여기는 배 타고 노는 곳, 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경마장은 우리가 말 타러 가는 곳이 아니죠. 여기도 도박하러 가지만은 여기도 이제 공원화 돼가지고요. 이제 뭐 이렇게 유원지, 온 가족이 놀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마장은 또 유원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가 돼요. 여기서도 이제 다만을 보죠. 다만. 자, 이런 유원지가 있으면요, 숙박시설들이 있겠죠, 옆에. 그럼 이 숙박시설물 부지는 당연히 대가 되겠죠. 대. 그래서 자,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독립돼 있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독립해서 존재하는 숙박시설, 유기장. 유기장은 뭐 디스코텍 뭐 이런 거예요. 유기장 뭐 이런 부지. 이런 부지는 유원지가 아니고요. 또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 자, 우리가 호수가 있으면, 충주호가 있으면은 여기를 무슨 유원지 해가지고 여기서 오리배 타고 놉니다. 그러면 여기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유지일 뿐인 거죠. 유지가 잠시 어떻습니까? 배 타고 노는 곳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여기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 유지일 뿐이라는 거죠. 유지.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한강 옆에서 좀 오리배 타고 논다고 해서 거기가 유원지라고 보지는 않겠죠. 여기는 하천일 뿐이에요. 하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금방이에요. 나머지 뒤에는 뭐 간단합니다. 자, 25번은요, 이제 종교용지예요. 자, 종교용지는요, 이것도 우리가 공장용지, 학교용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고 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종교용지예요. 절 안.
교회 안이나 절 안이나 성당 안에는요,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님들 주무시는 곳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 놀이터도 있을 수 있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교회 안, 성당 안, 절 안은 다 종교용지다. 자, 그래서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다 종교용지예요. 그러나 밑에 이제 참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상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교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가 종교용지로가 되면 종교용지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종교용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은 이 건물 주인한테 월세 내고 있잖아요. 건물 주인한테는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가 되는 거죠. 대가. 그러니까 과세 저런 걸 참고하시라는 거죠. 제하세. 그래서 교회만 딱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종교용지가 될 텐데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면은요. 이건 전체적으로 상가니까 대가 되는 거죠. 대. 자, 그리고 26번 사적지인데요. 사적지는 문화재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부지들은 사적지가 됩니다. 사적지. 그래서 문화재. 그런데 이것도 두 번째요. 다만 보시면요. 다만 보시면 여기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는 종교용지가 되겠죠. 근데 불국사 안에는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고 여기는 사적이 굉장히 많죠. 이것들만 나눠가지고 이것은 여기는 나머지는 종교용지고 이것은 사적지고 따로따로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보통 종교용지 안에 사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종교용지로 봐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종교용지. 또 학교 안에도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적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것도 학교용지 안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재가 하나의 사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거부터 이것만 따로 떼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학교용지로 해버리고요. 또 문화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공원화됐죠. 공원. 주변을 공원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 안에 보면은 또 문화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사적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해버립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탑 하나 있으면 조그만 토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따로 떼서 하지는 않고요. 전부 다 양입시켜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이 된 토지에 있는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목, 거기에 편입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은 묘지예요. 묘지. 자, 묘지는요. 묘가 있는 부지는 이제 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당연히 묘지가 되겠죠. 매장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묘지일 뿐이라는 거죠. 묘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시면 봉안시설요. 납골당 이렇게 있는 거죠. 납골당. 그럼 그 부지도 이것도 묘지가 되는 거죠. 묘지. 봉안시설 부지. 그러나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여기서 다만 이렇게 씁니다. 다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자, 묘지가 있으면요. 이 묘지가 굉장히 넓죠. 뭐 국립현충원 가면 묘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 묘지예요. 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묘지를. 근데 묘지에서 수익이 얼마나 생긴다고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근데 묘지 가게 되면요. 공동묘지 가게 되면요. 가운데 한가운데 관리사무소 이런 게 있어요. 뭐 3층 이렇게 돼 있고 뭐 2층 돼 있고 지하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뭐 하냐면요. 여기서는 꽃 팔고요. 음식 팔고 하는 거죠. 꽃 팔고 음식 팔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세금을 대로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묘지 안에 있는요 관리사무소 부지는 이것은 또 대로 해야 되겠죠. 세금을 여기는 대로 영리를 뭐 이렇게 라면 팔고 음식 팔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가 된다.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있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대가 된다는 거죠. 다 과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을 구분할 때는 이게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가지가 왔고요. 마지막 28번에 잡종지인데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잡종지. 임야 외우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잡종지. 우리가 읽다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 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읽다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임야 외워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잡종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어 보니까 잡종지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잡종지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잡종지는 별 3개를 치시고 이건 외워야 된다. 자, 그럼 28번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해서 기억 보시면 갈대밭.
물에서 나는지 흙에서 나는지 애매해요.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물. 공통점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특히 자동차 운전학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잡종지라는 거죠.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뭐 이런 거예요. 다만요. 이것도 28번에 보시면 특히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원상회복을 조건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데 계속적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돌을 파내고 흙을 파냈다가 다시 덮는다는 거죠. 원래 지목이 있겠죠. 이 지목에서 돌을 캐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의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조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요, 박스인데 특히 이 박스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두 번째, 콩나물 재배사요. 자, 콩나물을 재배합니다. 재배.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배를 하는데 과수류는 아니니까 과수는 아니고. 그러면 물에서 키우면은 답. 물 밖에서 키우면은 전이 될 텐데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밖에서 키우죠. 물 밖에서. 그런데 하루 종일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지 답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또 어디에 넣기도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잡종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잡종지를 외우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번만 하면 되는데 양가로 5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지목을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대장. 우리가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지적 공부의 종류를 할 텐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지목을 등록하고 밑에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을 등록을 하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었던 뭐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목장 용지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도면에도요. 이렇게 그 정식 명칭을 사용하다 보면은 도면 안에는요. 여러 필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필지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지목들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5자 같은 거 쓰려고 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게 불편합니다. 따라서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요. 한자씩만 써요. 한자. 그래서 부호로 표기를 합니다. 부호. 그래서 한자씩만, 한자로만 표기를 해요. 한자로만. 정식 명칭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자로 표기를 하느냐 해가지고요. 28가지 지목 중에서 24가지는요. 24가지는 첫 글자, 즉 두문자가 그 지목의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는 목이라고 쓰고 철도용지는 철이라고 쓰고 잡종지는 잡이라고만 써요. 잡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요. 첫 글자로만 쓰다 보니까는 첫 글자로만 쓰니까 둘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주로 시작되는 것은요. 주유소 용지가 있고 또 주차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글자로만 써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로 되면은 이것은 주유소 용지를 말하고 주차장은 차자를 사용합니다. 차라가 되면 주차장이에요. 또 공으로 시작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공원하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이라고 되어 있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은 공원을 의미하고요. 공원은 공이라고 쓰고 공장 용지는 장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로 시작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유로. 그래서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라고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유지를 의미하고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요.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하천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냥 하로 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전답, 전답 한자를 사용하듯이요. 하천 같은 경우는 한자어로 이렇게 천자를 사용합니다. 천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4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두 문자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차장, 천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버스비 한 1,000원 정도 하니까요. 옛날엔 차장 있었죠. 요새는 없지만은 차장 1,000원.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넘기시면은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다직에 방금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까지 하고요. 잠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죠 또.